자, 1번 문제부터 볼게. 전해질이라는 건 물에 들어가서 전류를 통해야 돼. 물에 들어가서 전류를 통할 수 있는 애들. 아닌 거잖아. 아닌 것들은 이온화가 안 된 애들이거든. 요게 정답이야. 바닷물도 사실은 전해질, 그러니까 염을 포함한 전해질이고, 짜잖아. 짜다는 건 NaCl이 있다는 거잖아. 비눗물 쓰잖아. NaOH가 있다는 얘기거든. 요 양이온, 음이온, 식초는 아세트산 이온이 있잖아. 요런 식으로. 그지? 탄산음료는 탄산이 이거잖아. H2CO3. 물에 들어가면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비전해질 외울 때는 대표적으로 당, 올. 이거 뭐 포도당, 설탕, 그 다음 에탄올, 혹은 메탄올,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 뭐다? 비전해질이고, 이런 애들이 다 탄소화합물들이야. 그러니까 탄소화합물 중에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되는 애는 이 아세트산밖에 없어. 1번이 틀렸다. 2번, 수용액들의 반응에서 앙금이 생기지 않는 것. 우리 얘 들어가면 무조건 구경꾼 이온이라고 했잖아. 얘는 100% 전해질이거든. 앙금이 안 되는 애들. 그럼 얘 들어간 것부터 제거해봐. 나트륨이온 있지? NO3. 그럼 이 둘은 앙금이야. AgCl. 여기에도 우리가 지울 수 없지만, 대표적인 얘들은 알 수 있지. 바륨이온, 칼슘이온, 그 다음에 황산이온, 탄산이온. 이런 애들은 충분히 뭐가 될 수 있어? 이온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외우라 했어? 박하사탕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 그래서 황산바륨, 그 다음에 탄산바륨, 그 다음에 황산칼슘, 그 다음에 탄산칼슘. 얘들이 다 흰색, 박하사탕, 흰색 앙금. 그래서 얘가 여기 있으니까 얘도 앙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다음에 여기도 박하사탕 있네, 바사. 다음에 여기는 요건 좀 말해야 되는데, 나트륨이 구경꾼이잖아. 요걸 지우니까, CuS, 검은색 황화구리.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결정적으로 NaOH가 다 있잖아. 그럼 얘는 앙금을 절대 만들 수가 없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다음에 3번 문제. 일기압 27도씨에서 질량이 요렇게 주어졌는데, 얘라고 예상될 수 있는 물질 찾아라고 했지? 이거 틀린 친구들 제 시험 볼 때 내가 이거 주관식으로 낼 거다. 주관식으로. 알았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피부는 노랗다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요 N이 몰수거든. 이 몰수는 분자능 물의 질량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분자량을 놓고 정의를 한다면 M은 이렇게 되는 거야. PV분의 WRT가 되거든. 이렇게. 자, 이럴 때 압력을 그대로 넣는 거지. P 대신에 일기압, 그 다음에 부피는 여기서 49.2L라 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다음에 질량은 60g이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R은 0.08이잖아. 거기에다가 T, 절대온도. 이건 섭씨니까 절대로 바꾸면 어때? 273을 더해봐. 그러면 300켈빈 온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좀 센스 있게 계산한다면 요 값하고 요 값을 좀 비교해 볼까? 다시 말하면 요거는 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요거의 6배잖아. 이렇게 됐지? 그럼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0분의 1이 그 두 개하고 지워지겠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거 지워지죠. 그래서 10만 남아요. 이렇게 10만. 됐죠? 그래서 실제로 분자량이 30인 애를 찾으면 돼요. 3 곱하기 10. 30인 애는 얘는 17이고요. 분자량을 계산하면. 얘 죽으면 마시면 죽잖아. 44. CO2 44. 얘 32. 얘가 32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놓고 계산할 때 푸시면 됩니다. 다음. 4번 문제는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풀 때는 있잖아. 조건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 어차피 이거 지금 두 온도상인데 이것만 봐봐 얘들아. 요것만 요렇게 봐봐 요것만. 이건 같은 온도잖아. 같은 온도. T2 그럼 같은 온도상이잖아. 그리고 일정량이라는 얘기는 이게 동일하다는 거야. N이 동일.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P분은 노랗다를 쓰고 R은 상수니까 지우고 T도 온도가 동일하니까 지워지고 이것도 지워지면 P 곱하기 V는 일정하다. 보일의 법칙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2 곱하기 2잖아. 얘가 지금. 압력 곱하기 부피니까. 그럼 여기도 압력 곱하기 부피 이 두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A는 4가 맞아요. 그래서 이건 맞고 같은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 봤잖아 지금.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일정하다. 보일의 법칙이에요. 온도는인데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잡으라는 거지. 봐라. 온도를 물어봤으면 T2, T1을 잡으면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이게 뭐가 압력이 일정할 때잖아. 다시 말하면 이 조건에서 우리는 P분은 노랗다를 썼을 때 일단 T를 지울 수 있다는 거야. 미안해. T를 지우는 게 아니라 P를 지울 수 있죠. 압력이 일정하니까. 그리고 N은 여기서 동일하다고 했고 R도 지워지면 부피하고 온도는 비례관계야. 부피가 누가 더 크냐는 거지. T2가 크잖아. 온도는 T2가 T1보다 높다. 이렇게 표현한다. 네 번째, T1의 온도가 10도씨라면 했거든. 일정한 압력에서 부피가 2배인 T2는 했는데 이건 무조건 틀린 답이에요. 왜? 우리가 보통 T1, T2가 섭씨 온도가 아니라 이런 비례관계에서는 절대 온도거든. 절대 온도. 그러니까 일정한 압력에서 이랬으니까 이 공식이 성립하거든. V하고 누구는 절대 온도는 비례해요. 그러다 보니 절대 온도에 10도씨라면 이건 283 켈빈 온도잖아. 이거의 2배수. 얼마일까? 28에 14. 46 켈빈 온도? 이 정도 됐겠나? 그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283 켈빈 온도보단 2배수로 큰 값. 그러니까 진짜 10도씨라면 정확한 답은 여기서 273을 빼세요. 이면 섭씨 온도가 나오잖아. 그럼 3 나오고 7 나오고 273도씨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10도씨라면 273도씨가 됐을 때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은 틀렸죠. 그리고 5번은 온도가 2배. 이건 여기 얘기 그대로 썼네요. 그대로. 그래서 5번을 읽으면 4번이 틀렸다라고 아셔야 돼요. 다음 5번 문제는 이런 둥근 플라스틱 문제, 콕이 있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자. 얘는 지금 온도가 어떠느냐 그런다면 이 두 개의 용기에 넣고 온도는 일정한 온도로 잡아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 질소, 산소를 찾을 때 온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이 둘은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이런 상태에서 R하고 T가 지워져서요. 압력 곱하기 부피는 그냥 입자수예요. 압력 곱하기 부피는. 그럼 둘이 곱하면 6개. 여기 둘이 곱하면 2개거든. 그러니까 얘를 다 폭을 열어서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이쪽에 있는 기체로 확산으로 넘어가고 이 6개도 확산으로 넘어가서 질소랑 산소는 총 부피 5리터에 골고루 퍼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분자 수비는 6대 2니까 3대 1이 답일 거고, 그죠? 이게 입자수니까. 혼합기체 전체 압력은 했는데 잘 봐요. 여기 6개고 여기 2개입니다. P 곱하기 V는 N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얘랑 비례한다고. 근데 둘이 열면 혼합이 총 8개란 말이에요. 입자수가 8개. 부피는 몇 리터고 5리터잖아요. 부피는. 그럼 이 압력은 얼마가 되겠느냐? 5분의 8. 다시 말해서 1.6기압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 질소의 부분 압력 결국 3대 1이잖아요. 그럼 몰 분율이 4분의 3이란 말이야. 전체 압력이 1.6기압이니까 이곳에 4분의 3이 바로 질소만의 부분 압력이 되는 거야. 그럼 1.2기압이 맞죠. 산소의 부분 압력, 1.6은 죽어도 아니죠. 얘는 0.4가 되겠죠. 왜? 여기다가 4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4분의 1을. 알겠지? 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 4번.
자, 6번 문제 보자. 그래프는 일정한 양, 그럼 뭐를 동일하게 놔라? 얘를 동일하게 놓는 거야? n을 동일하게 놓는 거야. n을 동일. 자, 부피를 온도 압력 제대로 나타냈는데 압력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잡지? 이렇게 잡아라 얘들아. 그렇게. 그럼 뭐가 일정해지냐? 온도가 일정해지지? 봐. 피부는 노랗다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R을 지우고 입자수 일정하면 압력과 부피는 일정하다. 이 관계가 나온다. 그럼 지금 봐봐. 여기에 있는 부피값을 비교해봐. 여기에 해당되는 부피값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부피는 가가 제일 커요. 그 다음 나하고 일정한 온도에서 이런데 이들 둘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압력은 반대가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지. 이래야 둘이 곱하기 해서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입자수는 동일해야 되니까 P 곱하기 V 값이 N으로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고로 지금 압력은 이거 정답이에요. 샤를의 법칙 당연하죠. 절대 온도와 부피는 일정하다는 게 샤를의 법칙이다. 둘은 관계. 그 다음 T분의 V 값은 했는데 누가 제일 크냐? 이거 뭐냐? T분의 V니까 기울기야, 기울기. 직선 기울기. 직선 기울기 가가 제일 크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알겠죠? 자, 7번. 주사기 피스톤 위에 무게 40N짜리. 자, 40N짜리 벽돌 한 장을 올려놨대요. 부피는 120세제곱센티미터고요. 벽돌을 치운다면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단면적이 2제곱센티미터예요. 대기압은 요거 해석해 봅시다. 1제곱센티미터당 10N이 작용해요. 그럼 2제곱센티미터면 20N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20N과 40N의 합 60N이 작용할 때 압력이 부피는 120이었어요. 됐어요? 그렇다면 요 압력과 부피의 곱 같은 온도니까 결국 벽돌을 치운다면 20만 남잖아요. 대기압. 그럼 얼마가 있어야 이 두 값이 같냐고요. P 곱하기 V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됩니다. 5번이. 됐죠? 자, 8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온도가 같고, 그럼 조건을 설정을 반드시 하세요. 조건 설정. 온도가 같으니까 T가 같은 거예요. 절대 온도. 서로 반응하지 않는 두 기체 섞어놓은 것도 있고요. 순수한 기체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면 여러분 직관으로 이렇게 보세요. Y의 분자량은 X 분자량보다 2배 크다.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서 X는 1이니까 이거 총 몇 개예요? 셋, 둘, 넷, 여섯, 여덟. 8개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질량을 8이라고 놓는 거예요. 질량을 8. 1로 잡았으니까. 얘는 어때요? 2짜리니까 그게 4개잖아. 질량 역시 8이에요. Y짜리고 이게 X짜리니까. 됐죠?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역시 질량은 8이에요. 그렇다면요. 물리량이 같은 거 밀도 절대 같겠죠. 밀도. 그죠?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둘이 혼합해도 부피는 동일하죠. 질량 동일하죠. 압력은 입자수의 비례예요. 종류와 상관없이 압력은 입자수의 비례합니다. 왜? 피부는 노랗다 해서 일단 V가 똑같잖아요. 지금. 그리고 온도 동일하잖아요. 그럼 압력과 입자수. 입자수 얘가 제일 많죠. 입자수 8개, 4개, 여긴 6개니까 압력은 X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둘이 혼합한 거. 가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 다하고, 제일 약한 게 나일 겁니다. 이렇게. 니은은 틀려요. 그 다음, 이거 중요하죠? 종류와 상관없어요. 이거 외우세요. 종류와 상관없이 평균 분자 운동에는 모두 동일하다. 다만, 속도는 다르겠죠? 질량에 따라. 그래서 이게 같다. 이게 평균이 어떻다? 평균이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기억, 디귿. 아마 디귿에서 많이 틀렸을 수 있어요. 9번 문제 볼게. 부피가 서로 달라. 그런데 같은 질량이야. 그것도 네온이야. 그럼 이거 뭐야? N이 동일한 거야. 이것 때문에 이 단위 부피상 입자수를 N이 동일하게 맞춰봐. 이렇게 하면 알겠어?
이 입자수가 동일하려면 부피가 벌써 1대2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맞다. 거기에다가 평균 운동 에너지, 절대 온도의 비례니까 이것도 맞다. 그럼 압력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압력만. 압력이라는 것이 피부는 노랗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압력은 부피분의 N, RT. 어차피 R은 똑같은 게 지우고. V분의 N은 이 부피당 입자수라고, V분의 N이라는 게. 얘가 지금 1대2잖아. 거기에다가 온도가 또 1대2잖아. 그지? 얘가 1이고 얘가 2잖아. 그죠? 단위 부피당 입자수,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몇 대 몇이라고? 2대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온도는 1대2잖아. 그럼 둘이 곱. 어때요? 동일하죠? 그럼 얘는 아니다. 정답은 요게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10번으로 가보자. 127도씨 1기압에서 4.0L.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 바꿔야죠. 273 더해요. 400켈빈 온도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400켈빈 온도다. 자, 4리터의 산소기체를 327도씨 이거 몇 켈빈 온도? 600켈빈 온도. 이렇게. 얘를 높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몇 기압이요? 2분의 1기압이죠. 1기압이 760이니까. 그죠? 1기압은 760이니까 저건 2분의 1기압입니다. 부피를 물어봤어. 자, 봐봐. 이럴 때, 알겠냐? 지금 얘는 외부 출입이 없었잖아. 몰수는. R은 상수니까 지우고, 결국 부피는 뭐분의 뭐야? 압력분의 절대온도 T에 비례한다는 게 나와. 그쵸? 그러면, 잘 봐. 우리가 먼저 온도를 써볼까? 첫 번째 조건, 400켈빈 온도야. 얘가 얼마로 변했어? 600켈빈 온도로 변했어. 압력은 어떻게 정해줘? 첫 번째 1기압이야. 얘는 2분의 1기압이야. 이렇게. 근데 이때 부피가 얼마래? 4리터야.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대 몇이냐는 거지. 2대 3이잖아. 맞지? 그럼 이걸 나눈 게 P분의 T가 V에 비례하니까 2잖아. 2 나오지? 얘는 얼마 나와? 6 나오잖아. 2분의 1대 3이니까. 결국 3배, 12리터가 정답이 되는 거야. 3배가 커지는 거. 요게 정답이 된다. 알았니? 공식으로 푸는 거야. 11번. 온도를 유지한 채 진한 암모니아수. 이거 확산 문제죠. 그래서 얘들이 흰 연기가 생기는 건 NH4CL인데 이 거리가 암모니아수 거리하고 비교하잖아. L이 훨씬 멀어요. 그럼 속도는 얘가 빠른 거고 원래 가벼운 기체가 속도가 빠른 거야. 그래서 분자량도 작다. 당연히 두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동일하다. 온도가 동일하니까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동일한 거라고 보면 돼. 기체 분자량은 당연히 작아야죠. 얘가 좀 작아야죠. 가벼운 기체가 빠르니까. 스스로 운동하는 확산이다. 진공으로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흰 연기가 생긴다. 이럴수록 더 빨리 잘 생기겠죠. 유리관 속에 진공일수록 확산이 더 잘 일어나요.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상승해요. 그럼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길어진다 했으니까. 시간이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다음 12번. 자, 여기 집중해라. 이거 정말 많이 틀렸더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해질 수용액이라는 건 이온으로 나뉘어진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거든. 일단 이 질산칼륨은 전해질 역할을 해주는 거야. 전류가 일단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질산칼륨 자체가 구경꾼이라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색의 이온들이야. 여기다가 과망간이지산칼륨 보라색을 띠는 애죠, 얘가. 그 다음에 황산구리 푸른색을 띠는 애요. 이런 애를 떨어뜨리면 이동을 한다는 거지, 이동. 그래서 실험의 결과를 보면 보라색은 이쪽으로 가요. 보라색은 양극으로. 푸른색은 이쪽으로 가요. 음극으로. 그래서 얘는 구리이온이고 얘는 과망간이지산 이온이 아니겠느냐. 이게 실험의 결론이거든. 근데 질산칼륨 수용액 대신에 메탄올 쓰면 안 되죠. 이거 비전해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탕오름 비전해지라고. 이거 아니고 음극으로 움직이는 황산구리, 그 뭐 양이온이네. 양이온은
중성 원자 상태 전자를 잃어서 생긴 거죠. 잃어서. 그럼 지금 음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자, 먼저 구리이온이 있죠. 그 다음 여기 봐봐요. 여기도 칼륨, 여기도 칼륨. 칼륨 이온이 있죠.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공통이온으로 칼륨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 하나입니다. 다음 13번. 자, 일정한 양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같은 농도의 질산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지워야죠. 구경꾼. AgCl 침전이 생긴다는 거니까 요때쯤에 침전이 최대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이후에는 CL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이후에는. 그러니까 CL만 계속 은이 들어가서 녹였다니까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이온수의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요. 처음부터까지 계속 있는 건 나트륨 이온이고요. 얘 늘어나는 건 누구예요? 질산 이온일 거예요.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러면 요점에서 앙금이 최대인데 여기 점점 사라지는 거. 이게 누굴까? CL. 그러면 없다가 이후부터 나오는 거, 은이온.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나 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가 지점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거 나트륨 이온입니다. 나트륨 이온. 가가 이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가. 제일 많은 거 나트륨 이온이죠. 나에서 존재하는 이온, 얘하고 얘 두 개밖에 없다고. 질나. 그러니까 맞고. 이온의 농도를 물어봤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온 수는 그대로인데, 이온 수는 그대로거든요. 이거 합치면. 용액의 부피가 증가를 해서 농도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보다는 나가 농도가 적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커지죠. 어디로? 다로 가면 농도가 커지죠. 그러니까 진짜는 요게 성립하면 안 돼요. 이온의 농도는 얘를 한 방울씩 떨어뜨렸을 때 농도의 변화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농도 변화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나라고 할 수 있고요. 이쯤 여기가 가 정도 될 거고 이쯤이 다 정도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둘은 농도 비교를 모르지만 같진 않다는 거죠. 같진 않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4번. 전해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를 통한다. 수용액 속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는 게 전해질이야. 고체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는 건 금속 결정밖에 없잖아. 그 다음 니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는, 마찬가지. 약간이라도 나눠지면 전해질이라 부릅니다. 약한 전해질, 이런 식으로. 얘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황이야. 수용액 속에서는 전하압은 항상 0이야. 자, 이제 리을이 문제인데, 농도가 크다고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냐. 여기는 농도가 진해지더라도 이온화도가 따라와. 그러니까 전해질의 농도가 계속 증가한다고 이온화도도 계속 같이 커지는 건 아니고 어느 특정 온도에서는 농도가 커지면 이온화도가 줄어서 계속 그 전해질의 전기 전도도가 변할 수 있어. 다시 말하자. 정확히 말하면 전해질의 농도가 계속 커지잖아? 그러면 이온화되는 정도가 주는 경우가 있어. 같은 온도상에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온화 평형상수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고 이렇게 한번 보자. 그냥 이 전해질 수용액의 전기 전도도라는 게 어떤 전해질이 있을 때 농도가 크다고 무조건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건 아니라고. 약한 농도, 그러니까 농도가 약해도 이온화가 큰 놈은 되게 전류를 잘 흐를 수 있고, 그 다음 농도가 진하더라도 이온화가 떨어지면 그것들은 또 전류가 안 흐를 수 있어. 근데 이 문제에서 구체적인 건 같은 물질 내에서도 그 농도가 계속 증가하잖아. 그럼 이온화도는 감소해져. 이거 좀 어려운 얘기야.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야. 전해질 종류가 달라져도 농도가 같은, 이것도 방금 전에 얘기한 거네. 강전해질과 약전해질이 있는데 강전해질, 이온화도가 크면 전류의 세기가 세죠. 그러니까 농도가 같다고 무조건 전류의 세기가 똑같은 거 아니다. 정답은 3번. 다음 15번. 어떤 물질이 수용액에 대한 결과인데 불꽃 반응 결과 불꽃색, 보라색 이러면 칼륨이온이야. 보라색.
빨리 놀아볼까 이러잖아. 빨간색 누구? 리튬. 노란색 누구? 나트륨. 보라색 누구? 칼륨. 요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염화칼슘을 넣었더니 흰색 앙금이 생겼다는 건 양이온 찾았으니까 음이온 찾으셔야 돼요. 음이온. 그러니까 염화이온 상관없어. 칼슘과 만나서 만드는 거. 아까 봤죠? 박하, 사, 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둘 중에 들어있는 답. 칼륨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둘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정답이 됩니다. 탄산칼륨. 탄산칼륨. 아셨죠? 그 다음 16번. 자, 수용액의 모형을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봐, 양이온이 3개고 음이온이 6개입니다. 그럼 얘는 이가라는 얘기예요. 얘는 1가고요. 알았어요? 2대1. 그럼 2가 1가 들어있는 건 얘밖에 없죠. 얘들은 2가니까 1대1이고요. 얘는 앙금이니까 안 되고요. 그럼 얘는 1가 1가 안 되고요. 얘도 1가 1가 안 되고요. 이것만 정답입니다. 다음에 17번. 염산을 첨가한다는 건 HCl을 넣는다는 건데 얘는 상관없잖아요. Cl과 만나는 게 얘예요. AgCl, 염화은. 다음에 황산을 첨가한다는 건 박하랑 만나는 거 아니야. 박하사탕이니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누구? 바륨이온. 그래서 BaSO4. 그 다음에 거른 용액엔 누가 남겠습니까? 봐봐요. 염산에 수소이온 남아있죠. 그 다음에 황산이니까 수소이온 역시 남아있죠. 그 다음에 구리이온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리이온, 저기선 구리이온이 남아있겠네요. 구리 있는 거 찾고, 그 다음에 황산 찾고, 염화은.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18번 봅시다. 자, 1기압 27도씨에서 수소기체, 질소기체를 3씩 혼합합니다. 자, 밀폐된 용기에 넣고 반응시켜. 이거 해야 돼요. 요 반응을 봅니다. 자, 질소하고 수소를 넣어서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요렇게 여기 요거 하나, 여기 3개 요렇게 개수를 맞추죠. 질량 보존에 의해서. 그 전에 보니까 얘가 3리터씩 났어요. 3리터씩. 처음에 없고요. 그럼 이거 반응을 시켜야 돼요. 몇 대 몇 대 몇으로? 1대 3대 2로 반응을 시킵니다. 그래 놓고 얘가 얼마 완벽하게 반응할 때 얘는 1. 그래서 얘가 2리터 남고 얘가 2리터가 생긴다. 이거 놓고 풀어야 돼요. 반응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때 압력은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부피가 얼마였어요? 혼합해서 6리터들이 수소기체랑 누구를? 질소기체를 6리터들에 놓고 실험을 한 거죠. 그죠? 그런 상태인데 모두 반응을 시켰는데 온도는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T. R은 지웁시다. 대신 반응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죠? 지금 여기서 밀폐된 용기에다 집어넣고 실험을 했다면 부피는 어차피 동일할 거니까 압력은 입자수에 비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3리터, 6리터가 1기압이었다면 얘는 4리터가 됐거든요. 그럼 3분의 2기압이 정답이 됩니다. 6리터가 1기압이니까요. 온도 그대로고. 알았지? 다음에 19번. 같은 부피 넣고 봤는데 이거 그레이엄의 확산속도 법칙인데 이거 어떻게 푸느냐? 지금 보세요. 엑소2하고 그 다음에 헬륨이 확산되는 시간이 8초고 얘가 확산이 32초인데 헬륨하고 비교하면 얘 분자량이 4거든요. 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지.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면 얘가 속도가 빠른 거죠. 봐봐요. 시간은 1대 4이기 때문에 속도는 4대 1이 되는 거예요. 속도는 4대 1. 그러면 얘들이 온도가 동일하니까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다고요. 이 값이 동일한 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헬륨의 분자량이 4고요. 속도는 4니까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얘 분자량 모르잖아요. 엑소2. 그죠? 그리고 속도가 1이니까 요렇게. 그럼 이거 지워지니까. MXO2는 얼마다? 4, 4, 16, 64가 된다. 근데 문제는 XO2 안에 O2가 32잖아요. 그럼 X는 32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요렇게. 다음 마지막 문제.
샤르레 법칙을 알 수 있는 얘가 아닌 것. 자동차 타이어에다가 바람을 넣었더니 여러분 바람을 집어넣으면 공기 입자수가 커지는 거야. 이건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는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답이죠.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